아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언제 들어도 아주 그냥 상큼한 목소리 ILP 정정희 대표님께서 네. 2부 시작해 주셨습니다. 1부 일단 전반적인 제도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2부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1부에서 얘기해드린 대로 이제 서울 말고 조금 이제 좀 전략적으로 가격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하기 쉬운 곳들 좀 위주로 말씀드려보자 싶은데요.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로를 하시면서 빨리 공급 대책들을 어떻게 더 쥐어짜라고 했나 어떻게 뭐 또 굉장히 갖고 발굴해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발굴한 것도 꽤 많다고 하시면서 75만 세대 정도 어디예요? 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계획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된 건 아직 없거든요. 대표적인 저기 책에도 나오지만 지금 제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쵸, 증거가 그쵸. 다 있습니다. 몇 증거가 페이지예요? 예. 지금 271페이지에 271페이지에 지금 2018년 9월 21일 날 처음으로 이제 공급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1차 발표로 3만 5천 가구, 2차 발표로 15만 5천 가구, 기억나네요. 그다음에 네. 3차로 11만 가구 정도 했거든요. 야, 그러니까 30만. 예. 네, 18년이면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지정했던 지역이 한 군데도 공급이 되지 않거든요. 이 30만 호 중에서 한 군데도 공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3.5만, 그러니까 3만 5천 가구 중에서 지금 지정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성동 구치소, 재건마을, 네, 광명 하안, 청계, 신촌, 하중, 네. 우정, 검암 역세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역 지정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문이나 이런 지자체 같은 경우 돼서 구역 지정은 해놨는데 실상 그 필지가 팔렸다.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분양 단지를 분석을 할 때 그 필지가 얼마에 팔렸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건설사들이 얼마를 주고 입찰을 해서 가져갔다. 이게 없거든요. 그래야지 그나마 1년이나 2년 뒤에 그게 공급이 나오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지금 규모로서는 가장 큰 데가 남양주 왕수. 일단 내년에 네. 사전 청약을 하긴 한대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 전에 발표했던 30만 호보다 이게 먼저 가는 거잖아요. 그때면. 네네. 먼저 가게 되는 거죠. 9천 세대를 사전 청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사전 청약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가밀지구의 공공분양에 사전 청약자들의 물량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남 제가 가밀주구에. 네, 예. 그래서 찾아봤죠. 이 사람은 도대체 언제 했나. 네. 그랬더니 2011년도에 사전 청약을 한 거예요. 9년 전에. 네. 그리고 입주는 2020년도에 입주. 이 정도 되는 거죠. 10년이 걸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당첨이 된다는 확신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잘못되면 뭐 세대수 변경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한다거나 이러면 딸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없으면 되고 그 기간 내에 그냥 청약도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전 청약이라는 건 이퀄 공공분양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가 아니라 납입 인정 금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납입 인정 금액으로 되니까 그 부분을 또 따져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첨이 확실하다는 걸로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죠. 네. 그런데 입주 지정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는 거. 10년이면 좀 긴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하시니까 네. 3년 안에는 되겠죠. 3년을 입주 못할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발표를 했을 때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막 생각하는 거야. 상담이 들어오면 자기 하남시 지금 들어가 살아야 될 것 같다고. 사전 청약 당첨되려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하남시도 지금 전세 가격이 몇 주 동안에 계속 급등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로 없다고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청약을 어디인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사전 청약이란 말을 꺼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년에 무조건 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3기 신도시죠. 네, 3기 신도시에
공공 분양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남양주 왕수, 네.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뭐 과천은 너무 적어서 뭐 말할 필요 없을 그렇죠. 것 같고 아무튼 네. 그 5개 지역일 텐데 그래서 최근에 지금 요 5개 지역에 전세가 없어. 다 미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네네네.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똑똑해져서 당해 조건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남 같은 경우에는 하남, 예. 2년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땡이에요. 만약에 이거 사전 청약 들어오면 내년에 1순위 되려면 땡이네. 땡이야, 진짜. 땡. 예, 이미 끝났어. 끝났어.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부분 1년 정도 거주했던 분은 또 사전 청약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들어가실 분들은 하남 교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 전략적으로. 근데 이게 어디에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끼리 얘기니까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남양주 왕숙이 있어요. 네. 6만 6천 세대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큰 양이면은 별내 신도시랑 그 어디야 밑에 다산 신도시랑 합친 것보다 더 커요. 근데 지금 별내 신도시에서도 좋은 입지가 있고 좀 떨어진 입지가 있고 다산 신도시에서도 떨어진 입지가 있고 좀 좋은 입지가 있을 텐데 두 개 합친 거니까 이게 좋은 입지랑 떨어진 입지랑 어딘지 어떻게 알아? 어딘지는 모르는데 내년에 확실하게 나오겠죠. 근데 이번에 좀 사전 청약에 대해서 그 관심이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심들은 많아요. 왜냐면 다 전세로 가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미 공부가 돼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정부의 의지가 보이니까 제일 좋은 입지에 제일 좋은 시설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도 갖고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게 사전 청약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이 중간에 잘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모르겠네. 나 또 이거 좀 네. 해요. 그래서 이걸 요구를 많이 해야 돼요. 맞죠.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사전 청약이란 말이 나왔다는 건 청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구나. 네. 대기 수요가 많다는 걸 인지하신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을 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서로 이제 오픈하고 어디인지 정확하게 또 얘기해 주시면 네. 그런 수요를 그럼요. 또 충족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꾸 당겨오는 거잖아요. 예, 이의를 수요를. 제기하시고 주장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그 자기 집이 아니면 그만큼 신경을 안 쓸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 또 보직이 바뀌면 이 대장이 바뀌게 되면 또 신경 쓰다가 또 다른 쪽으로 관심사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 지역에 당첨 받으신 분들이나 아무튼 이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정치하는 거잖아요. 네네. 정치 뽑아드리고 그런 것들이니까. 그러네요. 부동산 얘기할 때 정치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연관이 되니까. 의사결정을 거기서 해주시니까 모든 정책을 다 거기서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들을 추진해 주니까 문제죠. 결국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 3기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겠죠. 당연히 서울에 가까우니까. 근데 네. 이게 중요한데 일단 교통이 좋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일단 그래서 이 3기 신도시만 개발되는 것 같고 부족하고 교통망도 같이 추진하는 것들로 좀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남양주 왕숙이든 하남 교산이든 고양 창릉이든 인천 계양이든 부천 대장이든 뭐 과천이든. 근데 저희가 이제 2기 신도시 할 때도 교통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트램. 김포 도시 철도라든지 네. 사실 그런 부분도 사실 그 부분을 했는데 제가 김포 도시 철도를 또 역사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이게 과연 언제 말해서 언제 된 건가? 네. 2009년도에 확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2019년도에 개통이 됐습니다. 10년. 저는 이제 이거 이전 단계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2000년 초반에 나왔어요, 얘기가. 이게 초반에 그러니까 그때도 나온 거야? 이제 뭐냐면 이제 5호선, 뭐 9호선 뭐 맞아. 이런 연장선부터 해가 또 별도 노선 간다. 결국은 이제 경영처럼 끝났는데 그러니까 시내폴리스도 제가 2006년도인가 소유했었거든요. 진짜요? 아직 삭도 안 뒀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막. 아무튼 지금 호재 특히 교통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 전철을 타고 내가 출퇴근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가게 되면 너무 요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처음부터 버리시고요. 네. 나중에 되면은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한 마음이 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확실한 것들부터 차곡차곡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렇게 그냥 딱 개발기만 발표하고 언제 될지 몰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좀 너무 이제 옛날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다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교통망 중에서는 지하철, 그러니까 그 전철에 대한 교통망도 있지만 도로에 대한 교통망도 그럼요.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도 보시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요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지자체장들, 네네. 그분들한테 자꾸 요청하셔갖고 그분들 자꾸 일이 많기 때문에 다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알람을 줘야 돼요. 예, 그런 부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왕숙, 한양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얘기했고, 그리고 과천은 좀 작기 때문에 뭐 이거 뭐. 근데 되게 없어요. 신기한 게 이번에 음. 그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 네. 보안 발표를 하는데 안산시에 있는 장상지구가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 장상지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네네.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곳에 역을 만들겠다. 오. 요거 꿀팁이에요. 이거 뭐 놓치는 이건 분이 있어요. 이미 착공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다른 광역보다 훨씬 빨리 가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안산 장상지구 같은 경우에는 음. 신안산선이 지나간다는 거는 음. 지금 이 도시 중에 3기 신도시 사실 3기 신도시라고 발표했던 그 도시 아니고 장상지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그 택지지구 2차 발표할 때 나온 건데 그게 이제 3기 신도시로 승격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들어갔어요. 네네. 그만큼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상지구도 떠오르는 별이 아니라 샛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철역을 끼고 신도시가 시작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거는 뭐 개통과 같이 할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제가 예전부터 택지지구를 이제 조사하고 그런 걸 했을 때 가장 좋게 생각했던 택지지구 중에 하나가 기존의 전철을 그리고 기존의 교통망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네. 서울하고 가까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급행이라는 게 있어서 빠르게 서울에 도달할 수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돼서 안산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안산의 거주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좋은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 하면 이제 안산 장상에 대해서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거는 일단 뭐 이 10,000세대 이상의 14,400세대의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신안산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획기적인 노선까지도 확보하고 시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관심 포인트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확정된 전철망이 있는 지역들, 도로망이 있는 지역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포도시철도가 10년 됐구나. 야. 네. 예. 그러니까 하고 나서 10년이고 최근에 하남 교산 신도시 안에 네. 우리가 맨 처음에 3호선이 연장한다고 연장된다고 너무 눈을 동그랗게 떴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요. 네. 송파 하남강 도시철도라는 말로 경전철이죠, 뭐. 예. 경전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갈아타는 건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그렇죠, 낫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기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이제 그걸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경전철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좀 돈을 좀 분양할 때 좀 넣어서 하는 것들도 방법이 아닐까. 왜냐면 신분당선도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넣었는데 호메실 지구는 뭐 안 넣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친정이 거기라서. 왜 호메시고 지금 어떻게 확정 안 됐어야지? 예비 타당성은 통과됐지만 그 주민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이 빨리 착공해야지 되는 건데 착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왜 안 하고 있죠? 돈도 넣었는데 그 돈 어디 간 겁니까? 그러니까 돈도 넣었는데 이거 할 때 차라리 돈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분양가에 산정할 때 조금만 돈을 칩시일반 내서 개통하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넣은 거는 바로 해주신 게 맞을 것 같아요. 딴 데 쓴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저 인천 영종도도 재산 연육교 분양할 때 다 넣었거든요. 하늘고도 제작 때. 넣었어요? 그거 다 분양가에 포함됐잖아요. 그래서 어머머. 소송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올 뭐 12월 때 착공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돈 넣은 것부터라도 먼저 해주시면 그래야 좀 투명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네, 과천 신도시. 예. 진짜 작은데 네네. 무슨 위례 과천선이 그렇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위례 신사선 말고 위례 가차선이 또 있거든요. 예, 그것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기존의 4호선 이용하고 4호선 있죠. 그다음에 GTX C 신호선 있죠. 이제 이용할 수 네. 있고 위례 과천선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지 그 도심권으로 또 빠르게 갈 수 있어서 네. 이건 왠지 이거는 또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천은
좀 아파트 더 많이 줘야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네. 7천 세대 갖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한 7만 세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예. 경마장, 이 정도 교통망. 경마장 다 밀어요? 아니 여기 조금 이렇게 좀 확대를 하게 되면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또 지질정보타운은 또 일자리도 들어오잖아요. 네. 지질정보타운 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질정보타운도 몇천 세대 안 돼요 이거. 네, 거기 이렇게 근데 이번에 이제 분양을 하거든요. 가점 프로지오 벨라르 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청약 그 가점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네. 여기가 대규모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청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꼭 청약 이번에 하셔가지고 당첨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공공택지 민간 분양이라서 아마 전매 제한이 10년, 약 10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조건,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네. 아무튼 뭐 입지는 뭐 과천 같은 경우는 정말 좋습니다. 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입지여서 배우 수요도 완벽하고 자연 환경도 좋고 거의 뭐 서울에서는 조도의 구현이 안 되는 입지여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와우.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지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시장 같은 경우는 규제가 거의 없었는데 일단 이제 분양권 거래가 이제 제한이 시작되잖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연 보존 권역 빼고 다 네. 분양권 전매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어차피 조정 대상 지역 투기가열 지구 됐기 때문에 네. 소유권 이전 전매 금지로 거의 다 돼서 분양권 시장은 역사 속에 사라지는데 네. 그나마 그 역사 속에서 살아남을 분양권 시장은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중소도시, 광역시가 아닌 중소도시. 네,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매 제한도 없어서 즉시 전매가 가능합니다. 즉시 전매. 즉시 전매라는 건 계약금을 내고 나서 바로 전매가 가능하고요. 네. 무한대 전매가 가능합니다. 무한되면 오늘 샀다 팔았다를 두 번 네. 이상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주식의 단타처럼 분양권 단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네. 와우. 그럼 이제 투자층들도 모이겠네요. 네, 모이게 네. 될 것 같은데 네. 모이는데 지금 이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대당 2건, 규제 지역엔 한 건만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할 수 없어요. 그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2건까지만 네. 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게 그럼 어느 지역들이 그렇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요. 네. 그 네. 미분양 관리 지역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번에 다 해제가 됐다고 하니까 그런 지역들은 다 중소도시거든요. 예. 그것도 묘한 또 규집합이 또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중소도시의 분양 예정 물량을 체크해 보시면 것도, 쏠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매 기간에서 이제 민간 택지도 사고 파는 것이 안 된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관련해서 바뀐 것도 있나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되고 나서 되는데 지금 아직 이 전매 제한이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게 중요한데요. 네. 여러분들이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주자 모집 공고 날입니다. 그쵸. 그 날로 해서 모든 게 전후가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것 같으면 그 조건을 마련하고 네. 그거에 대한 청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규칙들도 지금 책에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깊이 파신 분들은 뭐 이런 얘기 드릴 필요도 없죠. 잘 알아서 하는데. 너무 잘해요. 항상 이제 여기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냥 무조건 글로 달려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언급했다, 뭐 돈을 벌었다, 비규제적이다 그럼 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매 제한 구역이 아니다,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매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 예, 그런 것들을 좀 이 책에서 정리해 주셨는데 일단은 허우 볼펜이면 안 됩니까? 이거는 빠숑님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김 네. 소장님이 맨날 수요 조사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죠. 수요가 없는 곳을 체크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허허벌판 하지 마시라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생활 필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허허벌판 같은 네, 경우는. 네. 초중고가 없는 경우도 이게 조금 수요가 애매하다는 것들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주변 평당가가 낮죠. 그러면 그 신축은 조금 비싸잖아요. 그렇죠. 흡수되는 게 조금 힘들죠. 네, 그리고 너무 비싸면. 신축이 지나치게 많아.
거기서 그래도 신축이 너무 많다 보면 네. 또 전매 제한 그게 딱 걸려버리면 신축에 대해서 매매라든지 경쟁 상품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런 팁들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좋은 것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공부가 다 돼 있어요. 근데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하고 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인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공부 시커 해놓고 남들이 하면은 그냥 따라하는 마인드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만의 기준, 여러분들의 인사이트가 있으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새기셔야 된다는 말씀들도 책에 다 고스란히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책의 거의 내용의 5부, 그러니까 20분의 1도 안 돼. 한 5부 정도 얘기했는데 책이 진짜 이렇게 두꺼워요. 424페이지인데 너무 두꺼워요. 무거워서 정말 못 갖고 다니고. 꽉 채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꼼꼼히 읽으시면 좋겠고요. 책에도 담겨져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제 6.17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제일 염조가 되기 때문에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우리가 좀 어떤 부분들을 일단 가장 좀 신경을 쓰면 될까요? 6.17 대책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가열 지구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1순위 조건을 또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규제 지역의 1순위 제한 조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1순위 제한 조건의 첫 번째는 세대주여야 되고요. 세대주여야 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재당첨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분양일 경우 예치 금액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4개월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5개 부분을 꼭 챙기셔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예전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만약에 청약이 가능했는데요, 세대주만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세대주로 변경하는 과정. 세대주는 누굴 줘야 되냐면 가점이 높은 사람으로 세대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세대원끼리 바꾸는 거는 네,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잖아요. 네, 어차피 네. 같은 집에 살 거니까. 네, 민원 24에서 이제 변경 가능하고요. 그건 또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네. 꼭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제한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제한 조건이 아니던 사람들이 이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제한 조건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러면 청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뭐 면적에 비해서 많죠. 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서 또 여기서 또 전략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 대한민국 청약 지도를 쓰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9.13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사실상 16년도에 그 정책이 나오고 나서 네. 이제 청약에 대한 기회가 많았습니다. 정책 때마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책의 그 사이에 그 틈새 시장, 청약에 대한 틈새 시장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셨다가 그러니까 잘 따져보고 부적격 안 나게, 그리고 내가 청약을 할 수 없는 입주자 모집 공고 다음에 이제 청약을 할 수 없게 만들지 말고 그 전에 자기 스펙에 대한 정리를 확실하게 한다면 당첨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청약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다 이 2시간 동안 정리해 주셨던 것 같고요. 청약에도 이게 단순히 청약 통장이 있고 가점만 확인한 것들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입지 전략일 수도 있고 상품 전략일 수도 있고 이런 또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대주를 바꿀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차피 이게 한 가족이 한 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좀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진짜 청약 정말 당첨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 강의 하시죠? 네네. 어떻게 해요? 청약 과정 3주 과정으로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 좀 마음이 좀 바뀐 게 청약 프라이빗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개개인별로 너무너무 다른 네. 게 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도 없고 전략 짜는데 이제 투자보다는 청약, 당첨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제 책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직히 다 있어요, 진짜. 다 있어 어디 가는지. 그러니까 책만이라도 꼼꼼히 보신다면, 그리고 책 읽고 당첨되신 분 진짜 많거든요. 네. 저희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러고 있는데 책 보시고 전략 세우는 거 힘드시면 저에게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네. 책을 읽어보시고 네, 진짜 책만 조금 읽어도 이해가 돼요.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들으면 또 전략이 또 나오거든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리고 또 개인적인 또 이게 뭐 질문하시면 답변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개인 상담 뭐 요즘에 네. 뭐 대면 상담보다는 비대면 네. 상담 그쵸. 뭐, 예.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각자 생각하는 어떤 그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안타까운 점은 너 자신을 알라. 그게 안 돼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고 현타가 오시죠. 그리고 다시 재정비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당첨됐어요, 선생님 하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네.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고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네, 꼭 여러분이 이 방송 듣고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또 훈훈한 또 덕담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아무튼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책도 너무 좋고 강의도 너무 좋고 오늘 해주신 여러 가지 덕담도 좋아가지고요.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아마 오늘 뭐 로또 복권은 아니지만 아이고. 예 그냥 그래도 꽝은 아니라 한 번 더 바꿀 수 있는 그런 5등 당첨되신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무조건 건강하셔갖고요. 네. 더 많은 활동해주세요. 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예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님이 뭐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한테 자기가 어릴 때 공부할 때 당신의 말, 그러니까 가장 개인적인 것이 창의적이란 말을 듣고 이렇게 기생충의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2017년 부동산 클라우드에서 빠숑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이게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 로케이션. 그 입지를 보는 눈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게 청약에 관해서 신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갭충이에서 이 청약 강사로 청약 DNA를 주신 분이세요.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이제 빠숑의 세상 답사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아침에 빠숑님의 블로그와 빠숑님의 유튜브와 팟캐스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실 겁니다. 이렇게 정말 무료로 이렇게 컨텐츠를 제공하시고 계시거든요.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켜드려야 돼요. 이 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IMF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안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발견했는데 네. 지난 판이랑 이번 판에서 여러 가지 바뀌었지만 QR 코드가 들어갔어요. QR 코드. 책에 보면은 여기 QR 코드가 있는데 이거 QR 코드 핸드폰을 찍으시면요 동영상 부분들이 설명으로 또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네. QR 코드 많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또 다른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네, 또 행사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또 네. 알겠습니다. 또 공개 방송 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